안녕하십니까. 동물응용과학자 김병석 교수입니다. 둘째인 저희 앙리랑이 있는데요. 이 앙리란 이름은 발그랑 똑똑할리라고 하는 한자를 만든 건데요. 정말 저는 우리 앙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앙리는 잠시 제가 강의하는 동안 아마 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잠깐 내려놓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상징하는 표시 중에 하나가 개였어요. 그리고 어떤 개들은 왕족들 또는 귀족들만 키우는 개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몰티즈라는 강아지 또는 비숑프리제라는 견종들을 보면은 유럽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들의 난로로 사용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티베트의 경우에도 라사합소라는 강아지가 신성시대에서 왕족들만 키웠다는 자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1800년도에 영국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가 현재로 따지면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의 상징 또는 내가 어떤 지위의 상징이 바로 개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중상층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또 개도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 왕실, 따님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과연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아니면 기타 동물을 정말 반려동물로서 생활하신 분이 있을까?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동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묘 또는 반려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의 왕 중에는 바로 숙종이 있습니다. 이 숙종의 경우에는 고양이에 관련된 그때 당시에 어떤 시를 쓴 부분도 있는데 금덕이라는 금 색깔을 가진 고양이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애묘인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치즈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란색의 털을 가진 아이를 우리가 이제 치즈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색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숙종의 금덕이도 치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숙종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금덕이가 있었고요. 그 금덕이가 금손이라는 또 치즈를 낳았고요. 그런데 숙종이 죽자 금덕이가 낳은 금손이가 또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숙종의 고모인 이 숙명공조라는 분도 고양이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숙종도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불문율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깨지긴 했으나 유색인종을 가진 분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종교가 없으면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조건이라고 하는 불문율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동물 또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미국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불문율이 만들어진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추측입니다. 미국에 있는 40명이 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대통령이 키우지 않았을까? 2명의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45대 대통령, 그 유명하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생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생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27대 대통령은 좀 사연이 있는 대통령이에요. 바로 16대 대통령이 그 유명하신 에브러함 링컨입니다. 총을 맞고 사망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민들의 어떤 선거에 의한 평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다른 쪽이라고 보셔야겠죠. 다른 대통령하고 좀 다른 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가장 좀 인상적이다 아빠로서의 대통령 어떤 분이 있냐면은 44대 아까 불문율을 깨신 분이에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하고 좀 재밌는 사연. 딸 바보 아빠? 딸들이 너무너무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 했는데 따님들이 그 알러지가 있었대요. 개 알러지. 때 그러면 좋다. 아빠가 백악관을 들어갈 때 반려견을 입양하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반려견 품종 중에 딸들에게 알러지 영향을 주지 않는 강아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 견종이 바로 포르투갈 워터독이라는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그 2마리를 입양을 해서 백악관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애견 단체가 있는데 이 3개의 단체가 있는데 FCI라는 단체, 영국 캔넬 클럽, 아메리칸 캔넬 클럽이 있습니다. 보통 세계애견연맹에서는 약 343견종이 있고요. 영국에 있는 캔넬 클럽에서는 205견종, 그리고 이제 미국 애견 클럽에서는 187견종으로 구분해서 견종을 굉장히 나누고 있어요. 물론 그룹도 나누고 있고요. 견종을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좀 주거 문화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거 문화의 차이는 결국은 선호하는 견종의 차이를 만들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습니다. 1위 선호하는 견종이 레브라도르 리트리버, 두 번째가 저먼 셰퍼드, 세 번째가 이제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데요. 다 대형견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훈련이라든지 사회성이 좋은 강아지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문화다 보니까 사실 뭐 이 소형견이 짖어도 소음으로 들릴 수 있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말티즈, 그다음에 푸들, 시츄, 포메라이언 소형견입니다. 주거 문화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조금만 해도 되기 때문에 소형견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대형견들, 그리고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반려동물 문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형견 문화다 보니까 교육이 등한시한다 하는 경향이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훈련이 안 돼 있거나 사고를 치면 안락사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문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은 비례적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만 마리 정도가 유기 유실됐는데요. 그 중에 거의 한 45%에서 55% 정도가 자연사 또는 안락사를 당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아마 버려지는 경우가 바로 진돗개 믹스견들입니다. 중대형견이다 보니까 입양도 잘 못 보냅니다. 그래서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안락사나 또는 이제 병사, 자연사로 이제 되게 되는데, 진돗개는 장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는 좀 훈련을 시켜보고 싶다, 반려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견종 중에 하나가 진돗개인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관계를 잘 쌓게 되는 경우에는 친화력이 있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서로 간에 굉장히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신뢰를 쌓지 못할 경우에는 이 아이가 사고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 유실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뭐 북아메리카, 이 남아메리카에서 이 진돗개 견종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게 아무래도 그 무리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이제 보호자에 대한 애착, 환경에 대한 애착이 있다 보니까 이 진돗개들이 미국이나 남미에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반려동물로서 저는 개를 정말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잘해서는 아니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감정선,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물이 저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재들, 털복숭이 천재들을 대하는 마음은 바로 배려고 존중,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강아지에 대해서 뭐 훈련부터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